이지쌤, 우리의 TV 보여주면 안 되나요? 교육용 영상으로 보여주면 하루에 얼마 정도 보여주면 될까요?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이지쌤입니다. 여러분, 미디어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절대 안 돼. 스크린 타임 제로. 요즘 시대에 그게 가능해? 현실적이지 않아. 참 고민입니다. 이지쌤이 오늘은 과학적인 근거를 말씀드리면서 아이에게 가장 적절한 미디어 시청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스크린 노출이 아이의 언어 발달을 지연시킨다. 완전히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미국의 소아과 학회에서는 명확한 권고안을 제시했는데요. 8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화상 통화를 제외하고 스크린 노출을 아예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의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고품질의 콘텐츠만 보도록 제한하고 있고요. 만 2세에서 5세는 하루에 영상을 보는 시간을 1시간 미만으로 제한하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왜 이런 권고가 나왔을까요? 2018년에 실시한 캐나다 토론토의 대규모 연구를 보면 생후 18개월 아이들 중에 하루 30분 이상 미디어를 시청한 경우 표현 언어가 지연될 위험이 30분당 2.3배가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또 2023년에 실시했던 문홍고찰 연구를 살펴보니 특히 생후 2년 동안 장시간의 미디어 노출은 언어 발달과 소통 능력, 특히 이해력과 어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미디어를 보면 교육적인 컨텐츠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언어 발달에 영향을 주느냐? 핵심은 상호작용입니다. 아이들의 언어 발달은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군가와 주고받는 대화, 눈맞춤, 표정일 이런 양방향 소통이 필수거든요. 그런데 TV나 유튜브는 일방적이잖아요. 아이가 TV에 대고 뭐라고 해도 TV는 대답을 하지 않죠.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없이 혼자 TV를 시청한 아이들은 언어 지연에 대한 위험이 8.47배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거죠. 이지쌤, 그럼 미디어를 보여주지 말라고요? 그건 너무 힘들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TV를 아예 보여주지 않고 아이를 키운다는 건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더라고요. 안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도 이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누구와 보느냐가 결정적입니다. 똑같이 30분 TV를 봐도 아이 혼자 멍하니 보는 거랑 엄마 아빠가 옆에서 저거 봐, 강아지다, 멍멍멍하네 이러면서 상호작용하는 거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차원입니다. 캐나다 소아과 학회의 리뷰에 따르면 부모가 함께 시청하면서 대화를 나누면 언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이 적었어요. 오히려 부모가 화면 옆에서 사물을 짚어주고 대화를 나누면서 시청을 하면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보느냐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빠르게 장면이 전환되는 자극적인 콘텐츠랑 교육적으로 슬로우스럽게 잘 설계된 프로그램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2013년에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너무 빠르게 장면이 전환되는 콘텐츠가 아니라 느린 속 그리고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게 설계된 콘텐츠는 아이들에게 비교적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TV를 보여주는 것이 뭘 대체하기 위함인가를 따져보아야 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께서 아이랑 매일매일 일정 시간을 즐겁게 놀고 상호작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엄마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또 엄마가 혼자 있는데 샤워를 하는 동안 아이에게 미디어를 보여준다? 이거는 육아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내가 놀아주는 거를 대신해서 미디어를 보여준다? 이러면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크린 제로가 이상적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요즘 부모님들은 특히나 맞벌이 가정, 워킹맘 혹은 육아를 혼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하루 24시간을 상호작용하면서 보내는 게 가능할까요? 2019년 연구를 보면 미국 만 2세 아이들의 평균 미디어 시청 시간은 하루에 3시간 정도였어요. 현실은 이미 권고와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들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대체 가능한 저렴한 오락거리들이 없다. 너무 지친다. 집안일을 해야 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완벽한 육아보다는 지속 가능한 육아가 더 낫다.
있었다고요. 여러 연구들에서도 부모가 가지는 번아웃이 아이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경고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번아웃이 와서 짜증이 나고 우울해지면 그게 아이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겠죠. 저만 해도 여러 가지 업무로 많이 바빠지게 되는 날은 조금 예민해지게 되더라고요. 자, 그럼 실제로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는 어떤 타협점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몇 가지 가이드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연령별 권장사항은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한다. 18개월 미만의 아이들은 미디어는 가급적이면 피하되 만약에 사용한다면 화상통화 용도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기. 18개월에서 24개월 아이들은 꼭 부모와 함께 고품질 콘텐츠를 골라서 보기. 그리고 24개월부터 만 5세까지는 웬만하면 하루 1시간 이내로 부모와 함께 보기. 그 이상의 아이들은 가족과 함께 규칙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그런데 가족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최대한 공동 시청하기를 노력한다. 많은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co-viewing, 즉 공동 시청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같이 영상을 보면서 화면 속의 사물을 짚어주거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책 읽기와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부모의 체력적인 면에서도 몸으로 신나게 놀아주는 것보단 TV를 같이 보는 게 적어도 앉아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콘텐츠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이왕 보여줘야 되는 거 아무거나 보여주지는 마세요. 특히나 장면 전환이 계속 빠르게 이어지는 콘텐츠, 이런 콘텐츠들은 꼭 피해 주셔야 해요. 이러한 콘텐츠들은 추후 아이의 주의력 문제와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내용 자체가 교육적이고 아이와 부모가 이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콘텐츠들을 골라주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해요. 그리고 보여주시는 콘텐츠가 아이의 나이에 적절한지도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너무 폭력적이거나 성인용 콘텐츠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많은 연구 결과에서 확인되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균형 잡기, 즉 대체하지 않기인데요. 23년에 실시된 연구를 보면 아이의 스크린 타임이 많아질수록 책 읽기나 질 높은 부모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 시간은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언어 발달과 아이와 부모 간의 친밀도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보여주더라도 하루 중에 아이랑 몸으로 놀아주는 시간, 책을 함께 보는 시간, 그리고 아이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꼭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제대로 충족되고 있다면 어느 정도의 스크린 타임을 주더라도 아이 발달의 악영향을 막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 식사 시간에는 미디어 시청 금지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식사 시간 동안 보는 미디어는 언어 발달과 식습관, 가족 소통 모든 것에 부정적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어렵더라도 밥 먹을 때만큼은 미디어를 끄는 습관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 이지쌤이 현명한 미디어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요즘 SNS를 보면 완벽하게 육아하는 것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책 육아를 하신다든지 아이랑 하루 종일 잘 놀아주는 그런 부모님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은 위축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가족들이 가지는 환경은 다 달라요.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지금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충분한 애정과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있는지입니다. 완벽한 육아보다는 실천하는 육아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육아 시간이 보다 현명해질 수 있도록 EGI 연구소에서 활동 자료를 드리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우리 아이의 언어 발달이나 주의력 발달에 도움이 되는 활동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운받아서 오늘 하루 우리 아이와 활동하고 놀아보세요. 미디어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해질 거예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디어에 대한 경험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 이지쌤은 다음번 영상에서도 언어 발달에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